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1월 8일 CAT 2급 이번 달은 2교시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받는 선생님한테 받은 거는 2교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2교시 양상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 달 문제는 정오각형 문제죠. 정오각형 문제니까는 특성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데서 똑같이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특히나 이제 뭐 거의 매달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번 달 그 결과는 뭐 그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실망스럽기 때문에 오각형 형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옛날에 ATC, CAT를 넘어오기 전에 ATC 때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던 건데 요새 CAT 푸시는 분들은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푸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틀리는 게 오각형이라는 형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린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단은 그 선생님 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합격하신 분이 아마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다시 풀어본 거니까 시험 때 똑같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때도 똑같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실제로 또 거의 예측한 대로 합격하고 예측한 대로 불합격을 해요.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예상이 틀려지는 거는 이제 그 선생님 학생들 중에 시험 때는 잘 못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때 어떻게 보면 긴장해서 실수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오히려 이제 처음 얘기됐던 합격률보다는 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있는데 높아지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끔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시험 때 잘했다가 시험 끝나고 와서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합격률이 이게 30%가 안 돼요. 늘상 했던 얘기지만 요새 뭐 CAT 이급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척도 없고 어렵게 나온 건 예전에 한참 난이도 상향하겠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잠깐 반짝 어렵게 됐다가 그때 합격률이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는 다시 옛날에 처음에 시행하던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만한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시험을 쳤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한 80% 넘게 합격이 나와야 되는 너무나도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제 그 선생님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오각형 문제가 잘 안 나오지 않냐. 어쩌다 한번 나오지 않냐는데 어쩌다 한 번은 올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각형 문제. 정오각형 문제. 한 번 더 있었던 거. 물론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 말대로 이제 어쩌다 한 번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문제는 잘 못 푼다. 선생님들 학생은 못 푼다라고 하면 결국 선생님들 학생은 선생님하고 같이 그려본 거 빼고는 못 그린다는 얘기네. 예, 그거랑 비슷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못 그린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업 때 예제로 쓰던 그런 형태들을 실무에 가서 그 학생들이 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어봤죠. 저는 실무 경험도 많고 하니까는 실무의 양상은 두 개예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들이 캐드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쉬운 수준 많이 다루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동화 설계 쪽을 주로 했는데 자동화 설계는 거의 판때기밖에 안 그려요. 그거는 이제 그 업종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제작이 좀 쉬워야 되기 때문에 형체를 복잡하게 그리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욕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배운 수준에 비해서는 쉽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별로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양산업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동력전자장치, 전산항력기계도 기능사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동력전자장치 아니면 기업 펌프 그런 것들의 이제 본체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그 시험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게 그런 본체들이잖아요. 본체들인데 그거는 엄청나게 단순화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실무는 엄청나게 더 복잡해요. 그러면 결국은 실무 가서 못 그린다는 얘기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 얘기 그거예요. 아, 선생님,
선생님한테 배운 그 학생들이 실무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렸던 그 형태를 그릴 일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자격증 합격하고 나서도 실무 가서 도면 못 그린다는 얘기네요. 몇 번 자주 나온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선생님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은 저한테 자격증을 합격시켜달라고 그랬지 실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자격증을 합격시켜준다고 그러놓고 돈을 받았지 내가 너네들 실무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열이 받아가지고 한번 들이받았죠. 선생님 학원 이제 광고 때리는 거 제가 봤는데요. 선생님 학원 광고 문구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실무 위주의 학습. 배우고 취직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써 있던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제가 광고를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멋대로 그렇게 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격증반 운영할 때는 자격증만 합격시켜주면 된다라고 여전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자격증 합격시켜주는데 지금 30%도 안 되게 나왔잖아요. 합격도 못 시켜주셨네. 근데 자주 그린 게 아니어서 못 그린다는 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건드리니까 제대로 된 이해를 토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보는 방식을 그냥 순서대로 외워. 그거랑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면 그 순서를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 뭐 사각형 돌린다든가 그런 것들 공식에 의존을 하고. 사각형을 돌려도 어딜 가지고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일단 형상을 먼저 보면, 이래요. 여기 있죠, 저기. 누가 봐도 이거 정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 예, 정오각형. 이거밖에 없어요. 정오각형에서 뭐예요? 여기 이제 R57. 이걸로 구멍을 뚫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깊이가 여긴 안 나오네요. 어디까지? 그 깊이가 여기 나오네요. 27. 바닥에서 27mm를 남겨놓고 팠다. 그렇죠? 오각형의 전체 높이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나오고 경사각이에요. 그렇죠? 저기까지 높이가 나오고 경사각이니까 나중에 저 경사각으로 쳐야지.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까지의 높이는 무한소수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정면도 구역 만들어 놓고 우측면도 구역 만들어 놓고 평면도 구역 만들어 놓고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45도선 이렇게 놓고. 근데 이게 안 되죠. 왜냐면 폭 몰라. 이거 몰라. 그다음에 얘도 몰라. 그다음에 뭣도 몰라요? 얘도 몰라. 높이도 몰라.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의 특징. 그러니까 강사님이 요거밖에 안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원론적인 거를 파악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못 그려요. 왜?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몰라. 왜? 이거를 먼저 이 세 개를 먼저 그려야지만 도면을 시작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는 그걸 알려면 오각형이 나와야 돼요. 정오각형을 그리는 게 먼저다. 그렇죠? 요번에도 또 그런 소리 나올라. 예전에 제가 올해 오각형 문제가 한 번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얘기 들은 게 있다. 시험 문제에다가 정오각형을 갖다 놨더니 오각형에 한 꼭지점의 내각을 나보고 지금 계산을 하란 얘기냐. 지금 내가 캐드를 하러 왔지 수학 문제를 풀러 왔냐. 이렇게 막 캐드 그 답안에다 적어놓은 학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오래 있었던 일이니까. 오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각형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네.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올해도 또 요번 시험도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으려나? 뭐 제보 받은 건 없어요. 제보 받은 건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정오각형 또 못 그리면은 그릴 줄 모르면 이제 또 이 시험 이제 아예 아웃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선생님 학생 중에 정오각형을 못 그리는 학생은 없었어요. 못 그리는 학생은 없었는데 이제 그 뒤가 문제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멍 하나 뚫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수문선이 이렇게 돼 있고 34대 있잖아요. 수문선이 절반만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게 외형선으로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만큼은 밑에 수문선이 숨어 있어. 그게 뭐냐 이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14 올라오고 19만큼 요 두 개를 더한 만큼을 뭐야 바닥 쪽을 팠다. 예, 그거 하나죠. 그럼 여기 보이는 거 요건 뭐냐? 요게 단차가 이렇게 있죠. 여기 요쪽에 있는 요각형은 바닥 쪽에 단차가 이렇게 있어. 절반을 14mm만큼 팠다. 그런데 여기는 19mm를 더 팠으니까 뭐야? 요만큼이 튀어나와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건 뭐예요? 이쪽에 있는 얘죠. 얘가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이렇게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요 수문선 있는 라인과 맞춰서 그 라인과 맞춰서 요 점에서 여기 점까지 요렇게 사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되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됐다 그러면 요 점까지 그러면 3점. 요 3점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었다. 저건 이제 3차원 평면이 되죠. 3차원 평면으로 면이 하나 만들어졌다. 저렇게 날려가지고 위를 이제 그렇게 된 게 이 형상의 전부다. 어쨌든 이제 그래요. 형상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야겠죠. 자, 템플릿에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요게 있습니다. 얘를 반드시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때는. 델리트.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그리기 시작해야 되니까, 뭐, 이전에 환경 설정 해야 되는데, 환경 설정은 제가 계속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먼저 해줄 게 뭐냐? LA. 도면층을 만들어줘야겠죠. LA. 환경 설정은 저 앞에 초반 거 보시고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도면층, 자, 0번 한번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가지고, 엔터. 그 다음에 숨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문자, 엔터. 리포트. 뭐 제가 이제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 순서는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요. 저 가나다 순으로 다시 얘가 재정렬해요. 그러니까 순서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얘가 가나다 순으로 재정렬을 하니까 요번에 제가 제보 받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이게 틀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 외형선 이렇게 이름을 준 거야. 감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되길 원해가지고 앞에다 1을 붙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2 수문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준 순서대로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면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림차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순서를 유지할 거 아니야. 유지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도면층에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순서가 아니야. 얘네들의 이름이야, 이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름이 똑같아야지 도면을 합쳐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 내 순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이걸 합치는 순간 도면층이 어떻게 되냐면 2개가 돼요. 같은 종류의 도면층이 2개가 된다고. 그러면 걔랑 같이 일을 해먹겠어? 그 팀에서? 못 해먹지? 그러니까 왜 저 이름이 틀리면, 오타가, 간혹가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형선인데 실수로 니은을 뺐어. 오타를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감점이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응시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중요한 거를, 이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니은자 빼먹은 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감점을 때리냐? 중요하다고. 이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도면층이 2개가 된다고. 같은 거. 실무에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그건 실수지. 그걸 감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런 실수 하지 말라고. 신경 써서 하라고, 작업.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게 어딨어요, 이런 짓을.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변경해야겠죠. 이제 외형선, 얘는 초록색. 3번. 그 다음에 수문선 노란색. 2번이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입니다. 네, 문자는 흰색 그대로 쓰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이죠. 자, 선종류도 바꿔줘야겠죠.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요. 자, 로드 해줘야겠죠. 로드 가서 일단 센터. 네, 센터.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선택을 해서 확인. 자,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히든 HIDDEN 얘를 선택하는 거죠. HIDDEN 확인 해주면 여기가 이제 히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해서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은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펜터 확인. 이렇게 되죠. 자, 그래놓고 이제 앞으로 주로 많이 쓸 건 이제 외형선이니까 이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앞으로 들어오죠. 네.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 도면층을 다르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네,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꼭 저랑 또 저거는 똑같이 안 맞추셔도 돼요. 자, X. 자, 그래 놓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각형을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오각형 그릴 때 이거 보면 이제 원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원에 4개 꼭지점이 다 있다. 즉, 여기서는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힌트. 그리고 이제 오각형, 이게 정오각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항상 토를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정오각형인지, 한쪽 각이 틀린 이상하게 생긴 오각형인지 뭘 근거로 얘기하세요? 각도도 기입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억지 부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돼요. 이게 정오각형이면 5개의 꼭지점의 각도가 다 같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뭘 모르는 거냐? 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에서 표기하는 치수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눈에 숫자 값이 보이는 거를 명시적이라고 해요. 명시적 치수예요. 말 그대로죠. 명시적. 보인다. 보이는 치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꼭 각 기입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오각형이니까 5개의 각을 기입해서 5개의 각이 똑같다라는 근거를 대줘야죠라고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그분들은 왜 여기다가 90도라는 각도를 기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기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90도인지 아니면 90도에서 0.0001도가 틀어지는지 어떻게 알아? 기입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직선인지 어떻게 할 건데, 얘가 수평선인지 어떻게 할 건데, 뭘 근거로 아무것도 치수 기입 안 했는데, 그럼 이 도면은 치수를 막 어마무시하게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걸 가지고, 본인이 도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걸 가지고 억지 논리를 핀다. 저는 여기서 확장해서 우리 배치 작업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똑바로 정렬을 못하는 거. 그것도 그 학생 이거 똑바로 정렬을 못하는 거 억지 주장하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를 정확하게 좌표 어디에다 어떻게 놔라. 즉 얘에 대해서도 뭐 요 도면 양 끝에서 요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다 기입 안 해줬으니까 내 맘대로 막 놔도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얘도 뭐예요? 우리가 치수를 기입 안 했지만 얘랑은 수직한 상태로 놓이고 얘랑은 수평한 상태로 놔야지가 기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명기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기입 안 하는 치수를 뭐라 그러냐면 암시적 치수라고 그래요. 이건 제도 법에 나와요. 아예 나와요. 명시적 치수, 암시적 치수라는 용어 자체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 수직이다, 눈으로 봤을 때 수평 수직이다로 생각되는 거는 각도를 기입을 안 해요. 그럼 각도를 기입 안 하고 수평 수직처럼 보이면 이건 암시적 치수이기 때문에 얘는 수평이고 얘는 수직이다예요. 우리가 도면에 오각형을 그렸어. 오각형을 그렸는데 얘에다 아무 치수를 기입을 안 하잖아요. 오각형의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치수 빼고, 지금 이제 사이즈를 알려주는 게 요거죠. 사이즈를 알려주는 치수를 빼고 아무것도 기입 안 했다. 얘는 무조건 정오각형이에요. 왜? 우리가 오각형을 제시했을 때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오각형은 뭐예요? 정오각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시적 치수로 정오각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정오각형이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각마다 이 각은 얼마고 이 각은 얼마고 이 각은 얼마입니다라고 치수가 기입돼야 돼요. 실제로 도면에서 그래요.
우리가 도면 작업할 때. 나 이게 정확형 아닌데 그러면 그때는 기를 쓰고 도면이 복잡해지더라도 각도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은 도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명시적 치수가 뭔지 암시적 치수가 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합격하는 게 맞냐? 당연히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억지 주장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건 정오각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여긴 친절해. 정오각형이라는 근거를 대주기 위해서 아예 가상선으로 원까지 그려줬잖아요. 물론 저 치수를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7이다. 근데 이제 오각형이 지금 뾰족한 꼭지점이 요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내려와 있잖아요. 이러면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많아. 이게 1교시 문제는 오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잘 그려. 왜 그러냐면 요건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반지름이 67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각형을 그려주는 게 POL, 폴리곤. 그렇죠? 폴리곤 명령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수를 5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을 찍어요. 아무데나 뭐 찍어도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그린 게 없으니까. 아무데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내접이냐, 외접이냐. 요거를 판단하는데, 지금 보면 원 안에 오각형이 있죠. 그럼 원에 내접하고 있는 거죠. 내접이니까, 원 내접이다. I죠. I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저 원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써 있잖아요. 67이라고 그러면 67을 입력을 해요. 엔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반대로 나옵니다. 요거 못해가지고 막 덤벙대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캐드 명령어, 폴리곤 명령 가르쳐 줄 때, 그리고 폴리곤 예제들 풀 때 보면 요거 가지고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도면에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요 뾰족한 데를, 여기에 딱 오게, 요 4분점에 딱 오게 놓는 예제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특정 각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오게, 그렇게 돼 있는 예제도 있어요. 그러면 못 맞힌단 말이에요. 못 맞힐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뭐예요? 회전, 로테이터 돌려주면 돼요, 180도. 그쵸? 180도 돌려주면 되는데, 만약에 뭐 이미 각이다, 특정 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걸 어떻게 맞히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럴 때는 이제 이 원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 먼저 그리기 위해서 XL. X라인으로 여기서 한 점 찍고, F8 직격 켜서 수평 수직.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클.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게 67. 그쵸? 67.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가상선이죠. 가상선을 이렇게 보내줘.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 폴리곤 해야죠. POL. 그다음 엔터. 그다음에 오각형 O 엔터. 그다음에 중심점은 이 원과 같은 중심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원의 내접 I.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지름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고 와서 톡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 4분을 원의 4분을 딱 클릭해주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특정 각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난 요 뾰족한 걸 30도 위치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XL 앵글 30도 해가지고 놓아요. 난 뾰족한 데를 30도에 놓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POL 원의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여기를 탁 클릭.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 뾰족한 데가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나는 문제를 저따구로 돼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기본적으로 폴리곤 명령에서 내가 반지름을 입력하면은 똑바로 나오잖아요. 왜 그럼 문제도 똑바로 내야지. 왜 문제를 저렇게 돌려서 내요? 돌려서 내가 못 그렸어요. 난 저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럼 네가 모르는 거잖아. 네가 몰라서 틀렸는데 왜 불만이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CAT 2급 시험에다가 뭐 감점하면 2하고 이거는 감점하는 거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하시는 학생들한테 늘상 제 제자한테들은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제 제자들한테 되겠어요. 그건 네가 못하는 건데 왜 그거에 이의를 다뤄? 네가 못하는 걸 고려해줘서 하는 시험이 아니야 이건. 제대로 할 줄 아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지. 그러니까 제가 시험 점수에 성적 2 신청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거 이의 제기할 시간에 공부를 해요. 공부를. 도면 하나라도 더 그리라고.
그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도면을 그렇게 못 그리지. 자, 그렇습니다. 폴리건 5개. 자, 그 다음에 중심 심정하고, 그 다음에, 내접하고, 이제 요 아래쪽까지 찍는 거. 그러면 이제 다 그려졌죠. 그리고 정리할 거란 말이죠, 트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제자분 중에 요거 못 하신 분은 없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는 중심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선택해서 이제 요거를 중심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원래 이게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학생들이 많았냐면 그 선생님 학생 중에 얘를 중간에 여기 보면 여기 외형선으로 돼 있잖아요. 외형선으로 안 바꾸고 중심선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신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다. 그게 좀 많이 틀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좀 바꿔놨으니까 그냥 바꿔놓은 채로 둘게요. 그리고 요 끝에 연장하는 건 도면이 완성되고 나서 연장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나중에 먼저 이제 연장을 했다. 요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제 여기 이 원의 4분을 찍고 싶은데 원의 4분을 찍는 게 아니라 어딜 찍냐면 실수로 여기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장을 안 드려요. 연장은 중심선의 연장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제 오각형이 나왔잖아요. 오각형이 나오면 여기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XL 해가지고 수평, 그렇죠? 수직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얘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번에 가장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거를 따는데 이 높이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를 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따요. 이렇게 그린 학생이 그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는 50%가 넘어요. 가상선을 따는 거예요. 그럼 가상선의 저기를 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가상선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모두 다 선으로 인식을 하고 그려진 선으로 인식을 하고 그 선의 형태에 따른 구분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가상선으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선이 근데 뭐 어쩌라고 그것도 선이잖아. 그러니까 따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강사님들이 잘못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양아치라고 부르시는 강사님들의 수업을 봐도 얘는 가상선이니까 저기서를 절대 선을 따오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강사님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문제는 가상선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안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이 한 번 얘기한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학생이면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에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이 가상선이 나오고 가상선을 따면 안 되는 저 상황이 수십 번이 반복이 돼야 돼. 그래야지 저건 가상선이구나. 따면 안 되지. 그리고 학생 머릿속에 가상선은 형상이 아니다. 중심선은 형상이 아니다라는 인식 자체가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 구분 자체가 계속 돼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외형선과 소문선은 형상선. 중심선과 가상선은 비형상선. 그다음에 형상을 딸 때는 가상선과 중심선을 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강사님이 얘기한 공식대로 그냥 따래. 그래서 딴 거야. 학생 대부분 선생님이 따라 그래서 땄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죠. 내가 언제 가상선을 따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원론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학생들 했을 때 내가 가상선 따지 말라 그랬잖아. 말라고 한번 얘기한다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가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 이렇게 단답형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할 때 단순하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요땐 요거 이렇게 외워.
이래 버리니까 학생들이 도면을 작동할 때 뭘 하냐면 생각을 안 해요. 수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스스로 고민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뭔가 대부분 강사님들이 선생님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알았어,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외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본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돼. 강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이 있어야지 그걸 지킬 생각을 하지. 나 생각 없이 들으면 그래야지. 그리고 애당초 그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너 그거 어려운 걸 적응할 때까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던가. 그게 싫어? 때려쳐.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싫으면 때려쳐야지. 스스로 고민해서 하는 거지. 도면 작업은. 누가 알려준 단답형의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요땐 요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그걸 스스로 계속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게 하잖아 지금 가공하는데. 그러니 애들이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냐고. 머리로 생각을 해야지 도면을 그리지. 그런 거죠. 절대 여기서 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 강사님이 계세요. 뭘 하시냐면 가상선을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그리면 가상선 그려졌지? 자, 앞으로 저 가상선은 우리가 따서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쓸 일이 없어. 그리고 뭘 하냐? 도면층에 가서 자, 가상선 그릴 거 다 그렸으니까 그래서 가상선을 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님은 좀 현명한 거야. 현명한 건데 저는 그 강사님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저는 가상선이 있는 상태에서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절대 저걸 끄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구분해. 저게 가상선, 비형상선인 걸 이해해, 인지해. 형상이 없으니까 걔는 따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이 원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없는 건데 이 오각형에 대한 요 반지름 치수 요걸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리고 이 오각형이 정오각형이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보조적인 근거 자료. 요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이 오각형에서 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영상 찍을 때는 이 이 가상선을 살려놓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나는 실수하기 싫으니까 오각형을 가상선은 꺼놓고 할래. 라고 하는 건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것까지 제가 막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제 오각형이 있으니까 오각형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따고 자, 여기서 따죠. 이게 전체 높이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 딸 게 더 있죠. 뭐 여기서 이면이 있고 각이 있어. 그렇죠? 여기서도 이면이 있고 각이 있어.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높이겠죠, 당연히 정오각형이니까. 같은 높이. 하나만 따면 되겠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XL. 여기서 이렇게 와. 근데 요 두께는 안 나와 있어. 몰라. 난 모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고가 됩니다. 일단 모르는 채로 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평면도 쪽은 여기도 이제 가장 많이 틀린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여기 따요. 원인은 아까 같은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게요. 여기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50%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률이 너무 안 좋은 게, 자, 아까 이제 여기 딴다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 위치 틀릴 거 아니에요. 위치 틀림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딸 거 여기 따고 위치 틀림 둘. 그쵸? 여기 딸 거 여기서 따요. 그래서 위치 틀림 셋. 기본적으로 위치 틀림이 이게 3개가 나와요. 저렇게 그리시는 분들. 위치 틀림 이제 KPC 사이트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점이죠. 38이 24. 자, 이제 16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안 시키고 가르치셔가지고 이딴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각형이 자주 안 나와서 틀렸다? 에헤이, 뭔 소리.
도면을 제대로 해독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도면에 있는 선들의 종류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은 선으로 생각을 하고 막 그려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생님 제가 겁나 뭐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의 답은 하나예요. 짧은 시간에 교육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뭘 제대로 이해시켜주기 위한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공식만 알려주면 된다. 그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합격을 그렇게 못 시키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절대 저기 4번을 따시면 안 돼요. 4번을 따시면 안 되고 이 오각형의 끝은 어디예요? 여기죠. 요 꼭지점. 얘를 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진대가 어디예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그쵸?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그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가 가고 얘가 가죠. 기본적으로 오각형 형상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 그러니까 얘가 가죠. 근데 얘는 뭐예요? 수문선. 기본적으로는 수문선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문선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오각형이 다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얘는 내가 지금 나는 평면도를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이 가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봤을 때는 안 보여. 안 보이는 부분을 그렸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도 보는데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너무 높게 잡았나? 좀 낮춰 잡아도 되려나? 저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잡을게요. 이 정도로 잡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선을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측면도의 이 선은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연장해서 이렇게 쭉 연장되고 쭉 연장돼서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같은 면이 연장돼서 만나는 그 지점. 그럼 여기다 뭘 놓는다? 45도 선을 놓는다. 자, 그래서 R, A, Y, A 여기 찍고 각도 45도 하고 이쪽으로 빼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는 제일 여기가 위에 선이라 했어. 그러니까 45도는 그 아래로 있어야겠죠. 땅.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면도를 가로지르고 있으면은 이제 간혹가다 저는 안 헷갈려요. 저는 원래 여기 안 자르거든요. 안 자르고 그냥 얘가 있어도 어차피 쟤는 저기 45도 선에서 온 거라는 걸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안 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한 이 정도에서 잘라주면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BR 여기서부터 이쪽을 이렇게 자르지. 그리고 이제 얘를 지워버려. 이렇게 대충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편할 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전체 높이 아직 못 정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도면 딱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일단 59 가자. 일단 59 가자. 왜 옵셋 59. 그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옵셋 59를 가는 거예요. 가고 요것도 똑같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렇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옵셋 59 한번 입력하고 땅 같이 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요 59 높이에서 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면이 이렇게 있어서 뭐가 있어요? 요 꼭지점이 있잖아. 요 꼭지점 때문에 뭐가 생겨요? 모서리가 생기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보내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바닥에서부터 저 위쪽에서부터 오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우측에서부터 왼쪽으로 오고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옵셋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트림. 여기서 이제 얘하고만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자, T 엔터. 여기서는 얘하고 얘네 둘만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어디까지? 요 59 높이까지의 오각형이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더 해주면 된다. 일단 뭐부터 해줄까요? 여기서 요 14부터 해줍시다. 14. 여기서 14mm가 이렇게 온대요. 14mm가 파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는 이제 여기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옵셋 14예요. 그렇죠? 올라왔는데 이 파진 게 어디? 여기서 이쪽만 파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 다른 것들이 없고 다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가려서 안 보여요. 나머지 절반은 이만큼의 형체는 어디까지 있어? 요 위까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얘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요 모서리는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 이게 뭐예요? 수문선이에요. 안 보이는 거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 수문선이에요. 그렇죠? 수문선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위치가 라인. 자, 갖고 오는 거죠, 이제. F10 눌러서 극좌표 추적하고 여기서 땅. 그래서 얘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요 위는 잘라버렸어. 요 위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젠 없어.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 있던 이 수문선은 이제 가려져 가지고 요 뒤쪽에 있는 거에 수문선이었는데 여기가 요렇게 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면하고 반나는 요 모서리가 생기잖아. 이제 여긴 더 이상 수문선이 아닌 거야. 여기는 뭐 외형선으로 보여야죠. 이제 여기가 잘리는 순간, 요 중심까지 와서 잘리는 순간 여기도 모서리가 하나 생겼잖아. 눈에 보이는 모서리.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요 끝점에서 끊고 MA 얘는 뭐가 돼요? 외형선이 되는 거죠. 원래 여기 수문선만 있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파다 보니 여기에 엣지가 눈에 보이는 엣지가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이제 여기 수문선이 이제 약간 다르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게 추가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저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왜 저기가 수문선이 됐고 원래 수문선이어야 되는데 외형선이 됐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을 뿐이지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이렉트로 이제 요 지점을 찾아가지고 여기를 다 외형선으로 바꿔요. 한 번에. 근데 지금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단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건 이제 양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얘하고 얘가 생기는 요 모서리가 있고 또 얘하고 얘가 만나서 생기는 요 모서리가 있잖아. 모서리가 생겼잖아. 생겼으면 여기서 더 이상 얘가 중심선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실제적으로 저기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실제적인 외형이라는 게 생겼잖아. 그러면 더 이상 비형상이 아니라 저 부분은 형상선이 되는 거죠. 결국은 형상선과 중심선이 비형상선인 중심선이 겹치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때는 중심선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 우선적으로 표현한다? 형상선을 우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수문선과 중심선이 겹쳐도 수문선이 우선이요. 외형선과 중심선이 겹쳐도 외형선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 상태를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점에서 끊기 해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상태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 문제 정답은 다르지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여기서 얘는 수문선이 돼야죠. 지금 상태는 수문선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긴 뒤에 있는 거잖아. 가려져 있잖아. 지금 상태는 수문선이 되는데 물론 문제에는 거기가 수문선이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그 부분이 가면 설명이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걸 수문선으로 바꿨다가 다시 배영선으로 바꾸진 않아요. 단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만 팠다고 한다면 이 영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어떤 변화가 생기는 상태에 따른 형상들의 변화, 그거에 따른 삼면도의 표현의 변화도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이 그림을 보고 얘랑 똑같이 저기가 수문선이니까 수문선이요, 저기가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도면을 해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삼면도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무에 갔을 때는 저 삼면도라는 건 없어요. 저 삼면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돼. 근데 삼면도를 보고 그리는, 베껴 그리는 방법만 백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되지? 말 그대로 그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된 걸 안 알려도 얘네들은 자격증 합격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걸로 자격증에 합격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 건데, 결국 그 자격증으로 취직이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일을 못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라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딸 거면 따지를 마요. 나 쉽게 따고 싶어. 아니요, 쉽게 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처리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디를 처리할까요?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끝까지, 요걸 합시다. 51 요 높이를 먼저 만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셋 51. 자, 이쪽 부분의 높이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트림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다 잘려 나오는 거.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 51을 남겨놓고 여기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상태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아까 여기랑 내용이 똑같죠. 여기가 어라? 이렇게 해서 단이 생겼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서리가 생겼네. 그렇죠. 그러면 수정. 점수 끊기. 이렇게 되고 M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결론이 나죠. 원래 이제 이렇게 수문선만 보였는데, 여기를 팠을 때는 수문선만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파놓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 생겼고,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이걸 어디서 바라보고 있어?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뭘로 표현돼? 외형선으로 이제 내가 바로 보이네. 걔가 누구야? 걔가 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형선만 나와. 그걸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저기에 저런 그림이 있네가 아니야. 그냥 저기에 저런 그림이 있네, 난 저 그림을 베껴 그려야 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계를 때려치시면 돼요. 도면을 때려치면 되고 제도를 때려치면 돼. 그걸로 안 된다고. 그림을 베껴 그리는 게 제도가 아니고 설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형태를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가 교육하고 싶은 형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그걸 베껴 그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자체를 내가 하는 제도라는 건 옆에 그려져 있는 도면을 베껴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생긴 거 이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그 다음에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있잖아. 그게 이제 어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땅 와요. 와서 그 모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파져요. 파지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첫 번째, 자, 이 모서리는 지금 외형선으로 보여. 왜? 거기 지금 우리 외형선으로 보이는 게 누구야? 얘예요. 얘인데 얘가 요만큼을 팠다며. 여기를 없어져.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없어진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탁 해서 자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니야. 왜? 이 모서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만 있냐? 아니 얘도 있어. 그렇죠. 그럼 반대쪽 은 안 잘렸잖아 그 위가. 그러면 남아있겠네. 그럼 반대쪽에 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보면 이면이 막고 있어서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무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상태를 진짜 제대로 정리한다 그러면 자, 점에서 끊기를 잘라주고 MA. 여기는 스무선이. 여기는 스무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진짜 딱 이렇게 된 거를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우측면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저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지만, 예. 그래서 원래 저도 여기 이렇게 스무선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실제로. 요거는 컨트롤 Z.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외형선으로 둘게요. 원래 이 상태로 두어요, 저도. 아까 그건 충분히 설명하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면, 요거 파 단진 것까지 정리됐으면, 이렇게는, 다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느냐. 이제 요 25도 각. 결국은 이제 이 각이 살아야, 얘의 높이가 나와요. 그쵸. 전체적인 이제, 얘의 전체적인 폭, 얘의 높이가 나옵니다. 25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해놨잖아. 해놨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이제 돌려주면 되지. 바로. 얘를 돌려. 그쵸? 자, 요 면을 찍어. 그 다음에 25도.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냥 25 입력하면 되겠죠? 25.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뭐 해줘요? F, M. 다중. 그래서 얘 찍고, 쉬프트 누르고 얘 찍고. 얘 찍고, 쉬프트 누르고 얘 찍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없는데요. 없기는 뭘 없어. 있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파지면서 뭐예요? 여기가 날아가는 거지. 지금 상태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나왔죠. 얘가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요 높이가 그대로 가져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온다. 쭉 오는데, 얘가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모서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잠깐, 요건 취소할게요. 여기가 모서리가 아닌 게, 여기는 면이야. 그쵸? 면이고, 얘는 면이냐, 선이냐. 제가 이제, 똑같이 그려진 선에도, 저게 면이,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면이고, 선이고가 있어요. 선이 그려진 선이 있고, 면이 선으로 그려진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다 구분을 해야 돼. 이 도면에서. 그걸 못하고,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네.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도면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이 위치는 여기에 보면 한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이에요. 선이 선으로 그려진 거고 얘는 이 전체의 면이라고. 이 면이 내가 면에서 이렇게 쭉 면과 같은 방향으로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면이 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면과 선이 만나는 꼭지점은 뭐냐면 점이에요. 이 면을 이 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지해.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라인 땅 해서 딱 갔는데 여기 중간점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네. 이렇게 잘 중간점 바꿔치면 안 돼. 중간점이 있어서 위험한데. 이렇게 확대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게 어디냐 결국은 뭐예요 그 선이 어디야 여기잖아요 요 꼭지점이잖아 그럼 요 꼭지점이 그려진 선이 누구야 얘잖아 그럼 얘의 딱 위치 일치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요 딱 그래 근데 마우스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잘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우스 컨트롤로 난 저게 어렵더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서 얘는 그리고 끝점을 잡아서 이제 쭉 뺄게요. 길게 빼세요. 빼고 어떻게 해요? EX 연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치우세요. 이게 좀 안정적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마우스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돼요. 그래서 극좌표 추적 켜놓고, 극좌표 추적하고 그런 거 다 켜놓고, 오스랩 추적 그거 동시에 켜놓고 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나 여기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얘한테 딱 갖다 대요. 갖다 대고 나서, 딱,
탕 갖다 대고 나서 쭉 딱 직각이 되는 거야. 딱 여기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X 해보면 연장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컨트롤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위험하게 저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요 높은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쪽 여기 요 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중앙까지 온단 말이야. 중앙까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잖아. 원래 그려져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 지금 뭐가 보일 거냐면 요 모양이 보여야 돼요. 저기. 요 모양이 똑같이 보여야 돼. 똑같이 보이는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요 폭이 다르잖아. 요 폭. 요 폭이 다르니까 요 모양이 요 폭에 맞춰서 찌그러져서 지금 상태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야 돼.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제 요렇게 됐어.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됐어.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직선부가 있어. 그럼 얘도 직선부가 있어야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기가 어디야? 여기죠. 왜? 지금 요 모서리를 그린 게 누구예요? 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직선부야.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 요 반대쪽에 요만큼이 뭐야? 여기서 이렇게 오는 요 양이라. 그걸 알려면 뭐? 요 점이 있어야 된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근거 가지고 저기를 찾는 거지. 무슨 뭐 순서를 해가지고 찾는다든가 뭔 애새끼들 장난해? 저기서 순서를 왜 세고 있어? 그쵸? 저기도 여기서 이렇게 와서 탕. 그래서 어떻게 땅 오고 여기는 꼭 요렇게 남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라인. 아 제발 이러지 좀 마요. 이거 감점이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선생님 저거 진짜 민원 되게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출력하면 똑같지 않냐고. 출력하면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걸 이렇게 그랬다고 감점하냐고. 뭐가 문제긴 용량이 크잖아. 저 선 하나만큼 용량이 커요 얘가 파일이. 아 지금 시험 보는데 용량은 왜 따지냐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을 모르는 거야 그분은. 이 시험 뭐예요? 실무를 하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실무를 하기 위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당신이 실무 이걸 잘 이해하고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를 보는 거라고. 그럼 실무에서 이거를 허용을 하냐? 예, 욕 바가지로 하죠. 미쳤어요. 이걸 허용을 하게. 너 제정신이야? 야 너는 제가 그린 건 너랑 똑같은 거 그렸는데 용량이 작은데 왜 너 혼자 용량이 크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하나 그리니까 그렇지 실무에 가면 하나 그릴 것 같아요. 부품을 한 100개 200개 그리는데 100개 200개 다 저 모양 저 꼴이야. 용량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런 좀 어거지를 부리지 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감점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감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시험이.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시험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 승질나요. 왜? 이 시험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야지 시험이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시험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떨구라고. 지금 제대로 된 업무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다고. 떨구시라고. 다 발라내셔야 된다고. 그게 자격시험이라고. 그렇게 못하면 이 자격시험 망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 실력 가지고는 아마 합격률 제대로 실무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합격률 잘 나와야 30%가 나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몇 프로 나올 거예요. 10몇 프로 나와야 되고 심한 경우는 빵 프로도 나올 수 있어요. 요새 너무 개념 없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정상이어야 돼. 그 정도 시험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절대 저렇게 하지 마셔라. EX. 반드시 여기까지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정리 다 끝났죠. 그 다음은 이제 뭘 할까 보면, 여기 밑에 요거 파진 거. 19mm 더 파진 거. 요거.
이게 요거죠, 이제 34. 그러면 옵셋 34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옵셋 34 하면 이제 똥 이렇게 돼요. 예. 왜? 폴리라인으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강사님들이 그래요. 오각형을 그린 거를 분해 안 하면, 폴리라인인 걸 분해 안 하면 감점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예. 왜냐면 오각형을, 정오각형을 꼭 분해해야 된다는 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법칙이에요. 실무에서도 저게 폴리라인으로 돼 있다고 해서, 야, 씨, 너 오각형 폴리라인으로 왜 그냥 냅둬서 분해 안 하고, 이렇게 혼내는 고참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저거는 폴리라인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분해된 채로 두고 싶으면 두고, 그건 개인 마음이야. 자유야. 그러니까는, 뭐, 이게 감점, 이거 분해 안 하면 감점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해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옵셋을 해야 되잖아. 옵셋을 하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옵셋하고, 34.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X로 분해를 해요. 얘를 분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건 지워.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는 EX로 연장을 하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요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선생님 학생들 중에 본 게 있는데, 트림을 하는데 엔터 2번을 쓰잖아요. 이렇게 잘라. 엔터 2번 하면 여기만 잘려. 요걸 요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라인으로 선을 여기를 그려요. 그러니까 요 절반만 쓰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옵셋 3사를 해요. 옵셋 3사 EX 이렇게 연장을 해요. 자, 이러면 감점입니다. 얘는 감점이에요. 왜냐면 요 선이, 여기는 이 선이 쭉 하나여야 돼. 폴리라인으로 합쳐져 있던 건 상관없는데 하나여야 돼. 근데 이거는, 여기는 뭐예요? 폴리라인 합쳐진 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끊겨져 있는 개별선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러면 저건 선 두 개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연결이 틀렸다. 그래서 선 연결 틀리면 감점이에요. 제발 이러지는 마요.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오각형에서 옵셋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오각형을 옵셋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X 분해하세요. 이걸 꼭 분해해야 된다가 아니라 분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옵셋 3사 이렇게 하고 트림 자르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 연장. 그리고 요거는 숨은선 MA로 하죠. 왜 숨은선? 저 밑에 있는 거잖아. 밑에 있는 거니까 숨은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저 안쪽이 요 아래쪽 여기서 보면 위쪽이죠. 평면도에서는 위쪽이 파졌잖아. 요만큼이, 요 구역만큼이 파졌어. 어떻게든 파졌으면은 지금 얘의 경계가 보인다라는 거는 거기 단이 있다라는 거죠.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우측면으로 가야지. 와요. 일단 바닥까지 와요. 오고 여기가 파지잖아요. 파져서 트림. 얘가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땅 해서 팍 하고 여기가 날아가죠. 네, 날아가고 이거의 높이가 여기 14mm, 우리가 이제 해놓은 요 14mm보다 더 많이 팠어. 19까지. 그쵸. 옵셋 1도. 더 많이 판 거야. 많이 팠으면 이제 여기 판 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날아가야죠. 날아가야 되는데 그 뒤에, 요거 뒤에 누가 있어? 얘가 버티고 있어. 얘가 버티는데 어디까지 있어? 걔는 여기까지 있어. 14까지. 그러니까 저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뒤에 버티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이 모서리는 여기서 날아가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MA. 파진 게 바로 보일 테니까 외형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는 이렇게 엣지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가 막고 있던 게 사라졌잖아. 그럼 이 선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얘 위로는 이제 보이게 되죠. 막고 있던 게 가리고 있던 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요 점에서 끊고, MA. 그래서 이렇게 됐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가 외형선이어서 외형선인 게 아니고, 여기서 얘가 수문선이어서 수문선인 게 아니라, 형태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됐습니다. 요 부분 정리도 좀 이제 좀 잘못됐는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수문선이죠. 이렇게 돼서, EX. 여기서 이제, EX래. 요거 이제 MA. 원래는 여기가 수문선이죠, 수문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EX. 더 이상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겠다.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진 거 정리했고, 여기서 파진 거 정리했으니까 이제 여기도 그 파진 거를 표현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이 파진 거의 깊이는 여기서 갖고 오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절반만 팠으니까 여기까지 파진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파지니까 지금 이 모서리는 어디 있어요? 요 꼭지점이잖아요. 그게 가장 요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파졌으니까 그 부분이 파졌으니까 날아간다고.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까지 팠잖아. 파는 순간 이 부분에 있는 요 모서리는 더 이상 수문선이 아니죠. 왜? 여기가 파지는 순간 여기 단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모서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수문선이 아니라 여기까지 외형선이 되는 거야. 요것도 진짜 많은 게 요걸 따져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 따로 계시는 분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외형선이면 이제 한 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렇게 요거 두 개가 나눠져서 되는 실무 도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D 도면이 아니라 3D로 모델링을 하고 그걸 2D로 변환했을 때 3D에서 변환된 2D 선들은 요게 한 선이 안 돼요. 요거 무조건 나눠져요. 그래 나중에 그 3D에서 갖고 온 그 2D 도면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합치는 작업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3D에서 갖고 온 것도 그렇게 합쳐주는데 내가 직접 그리는데 나눠서 그린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어디서 끝나냐. 근데 얘가 어느 단위냐면 이제 결국 요거잖아요. 여기서 얘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가 가장 길 때가 어디예요? 길 때가 여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라인. 이렇게 와서 저거는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가 생긴다. 그래서 트림 잘라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파진 부분까지 형태도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거 그렇죠? 요거. 근데 여기는 간단하죠. 여기는 그냥 저기에 이면에 딸린 이제 이 모서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다운되는 건데 다운되는 게 어디?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우측면이죠. 여기까지 다운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라인. 자, 여기서 그렇죠? 여기로 다운이 된다. 요 높이. 그렇죠? 요 높이는 결국 이제 얘랑 같은 높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랑.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데는 이게 저는 이 상태로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 하고 두두두두두 탁. 예. 요거예요. 뭐냐면 이 수문선 라인과 같은 점이잖아. 그렇죠? 이 수문선 라인과 같은 점이잖아.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EX 여기까지 늘리고 라인하고 땅하고 이제 여기서 뭐예요? 얘를 다시 잘라줘야 돼요. 다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채점한 거에서는 몇몇 분들이 이제 이걸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작업의 문제는, 저런 식의 작업의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저걸 이제 실수로 남겨놓을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제대로 인지를 했는데 나중에 저걸 이제 선 정리를 하는데 연장한 걸 깜빡하고 저기를 다시 잘라주지 않았다. 그건 분명히 실수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실수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럴 때는 컨트롤 잘 하시는 사람이 좋다. 탁 이렇게 붙여주면 끝나요. 그럼 이제 실수할 일은 없죠.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요 부분 정리해주면 이제 요 부분에 변화가 생기죠.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를 면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를 남겨놓고 요 높이를 남겨놓고 면을 쳤다는 얘기는 이 모서리는 뭐예요? 가장 바깥에 있어. 그러면 이 모서리는 날아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것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날아가요. 날아가고 지금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수문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지금 상태로. 여기는 없는데요? 수문선이? 여기 있어요. 살짝. 요거 뒤쪽에 반대편에 있는 수문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상태에서. 되셨죠? 이제 결국은 날아가고 이렇게 수문선이 남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요 형태까지 정리가 된 게 이제 요 형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위치를 찾아야죠. 요 위치는 결국 이제 여기서 요 위치. 얘랑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왜? 결국은 아까 그 라인, 저 라인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요 끝점을 딴 거잖아. 그 끝점이잖아. 그쵸? 얘랑 같은 라인. 같은 라인에서 이제 쭉 해서 가는데 여기는 또 뭐 누구랑 같은 라인? 얘랑 같은 라인. 그쵸? 왜? 얘랑 같은 라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해서 자 여기서 쭉 와서 요 포인트. 근데 이것도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EX 해가지고 연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EX 한 김에 얘도 EX 해가지고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MA 순선으로 간다. 그리고 정리 어떻게 해요? 트림 이렇게 자르고 T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T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쵸? 저는 이제 저렇게 안 하고 컨트롤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컨트롤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한번 오스냅 딱 나오게 한 다음에 오스냅 추적으로 통해서 쭉 내려와서 딱 닿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를 한번 가서 오스냅 추적으로 쭉 와서 딱 닿게. 그 다음에 딱. MA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잘라주면 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건 저렇게 컨트롤, 내 마우스로 막 어떤 작업을 할 때 저 컨트롤을 세심하게 잘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실력을 보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 한국 선생님들이 너 잘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확실해. 이게 안정적이야. 물론 시험 합격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틀리신 말씀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안 되시는,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렇게 연장해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오스넷 같은 경우도 중간점 끄라고 하는 얘기. 저도 했었어요, 몇 번. 중간점 끄시면 중간점 때문에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중간점이 있는 상황에서 잘 하시면 더 좋겠죠. 중간점을 실무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껐다 켰다 하면은 되게 번거로워집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원형. 그쵸? 구멍을 뚫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 중심은 여기잖아요. 서클. 자, 요 꼭지점. 57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원 여기서 자르기 전에 타원 어차피 타원 나올 거잖아. 왜? 원이 있고 경사가 있네. 어차피 타원 나올 거지. 여기서 타원 나오겠네. 눈에 보아도 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중심은 가져갈 필요 없지. 여기 있잖아. 그렇죠? 요 꼭지가 중심이니까. 여기가 중심. 그다음에 4분.
4분이 와. 자, 와서 어차피 이제 구멍 뚫리면 여기 4분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4분 이렇게 딱 와. 그리고 4분은 MA. 수문선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 타원 그려야 되니까 갖고 와야지. 타고 와서 쭉 와서 중심이 어디까지? 이 수문선까지잖아. 수문선이 중심이니까 여기 수문선이 딱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야? 타원의 중심 어디야? 여기지. 왜? 이 경사하고 중심이 만나는 데가 여기. 거기가 여기가 만나는 요 꼭지점. 여기가 타원의 중심, 타원의 한쪽 4분. 나머지 4분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 4분은 뭐 이제 이쪽에서 빼든 이쪽에서 빼든 그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저는 그냥 걸리적거리는 선 없는 이쪽에서 뺄게요. 이쪽에서 쭉 빼서 쭉 와서 그냥 이렇게 오면 끝나니까 땅에서 두두두두두 내려와서 탁. 지금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거 그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셔야 돼요. 컨트롤. 저는 얘기했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셔라. 그럼 이제 뭐예요? 중심 4분 4분. 그러면 이제 뭐예요? EL, C. 여기가 타원의 중심, 여기가 4분. 여기가 나머지 4분. 끝났네? 땅. 땅, 땅, 땅. 저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된 거죠. 트림. 얘랑 얘를 기준으로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놓고 자른다. 이제 요 안쪽이 파진 거니까 요 타원 안쪽이 파진 거니까 어떻게 돼요? T 타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진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이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면 트림. 자, 여기서도 잘라준다. 그리고 중심선 그려줘요. 중심선. 라인. 마무리 지으면 중심선 이렇게 수평하게 4분까지 MA. 그러면 이제 정면은 더 이상 그릴 게 없고 정면에서 아직 딸 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정리 이제 원은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멍의 깊이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제 깊이가 나오려면 여기 이제 구멍 뚫리는 부분에 모서리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꼭지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파이면 어떻게 돼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생기고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생겨.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타원을 제대로 그렸다 그러면 그럼 보내볼게요. 라인에서 이제 보내보면 땅 여기도 보내볼게요. 땅 이렇게 오면 내가 타원을 제대로 그렸다 그러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두 개 만나는 데가 여기 확대를 해봐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두 개 만나는 데가 딱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자기 과징이 좀 심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상태가 되면 난 타원을 제대로 그렸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여기서 따오지 않고. 근데 내가 타원 그리는데 자신이 없다. 난 타원을 항상 실수를 해라고 겁이 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따와야 여기가 어긋나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타원 잘못 그렸다 그러면. 예. 그래야지 내가 잘못 그렸네. 타원 고쳐야겠네.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챌 수가 있기 때문에. 타원을 고치든 아니면 얘를 고치든 둘 중 하나 고쳐야겠죠.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따오는 게 좋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사님들 하시는 것 중에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 타원을 저는 지금 타원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가 만나서 끊어지는 요거. 이 경사를 먼저 그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님들 보면 이 경사를 먼저 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없진 않을 텐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타원을 그리고 결국은 요 점을 찾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근데 그런 식으로 꼭 이 점을 먼저 찾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고 이제 얘네들은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MA 수문선이에요. 그리고 얘의 깊이가 여기 나와 있죠. 27mm를 남겨놓고까지 파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옵셋 27 하고 얘가 이렇게 옵셋이 되고 MA 얘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정리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자르고 여기는 쉬프트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모서리 2가 저게 안 잘리는 게 모서리 2가 연장 안 됨으로 아까 연장 안 됨으로 했죠. 2 다시 연장함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하면 잘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 수문선의 경계, 수문선과 중심선의 경계가 나오죠. 결국 이제 이렇게 파게 되면 요 파진 깊이만큼 뭐가 요 모서리가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모서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트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 중심선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잘라내버리지 않고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얘 요 점에서 교차점에서 딱 끊고 그다음에 얘는 뭐 중심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좀 너무 길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상 지금 최고 높이가 여기니까 여기서 잘라줄게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 우측면도는 다 그렸네요. 네, 우측면도 다 그렸고 우측면도는 더 이상 뭐 짧게 요 높이, 요 깊이만 따면 되니까 중심선 정리 끝낼게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지만 자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수문선이니까 LEN DE 마이너스 2 수문선을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감점입니다. 형상선과 형상선 사이에서는 그게 일직선을 이뤘다고 해서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 형상을 완전히 다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형상선은 절대 띄우는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잘못된 거고. 중심선 외형선이죠. 아니 수문선이잖아요. 그럼 요 두 개는 얘는 형상선, 비형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는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L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EN 랭슨 DE 마이너스 2mm. 그래서 비형상선 쪽을 형상선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형상선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LEN DE 5mm. 사용하고자 하는 중심선은 살짝 연장되게. 이거 중심선 연장되게 하라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놓는 아이씨. 이런 식으로 막 길게 빼놓는 인간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AT 2급에서 감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감점해야 돼. 이거는 도면을 그리는 실력을 떠나서 이 사람의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귀찮아 뒤지겠거든? 나 대충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쓰레기들은 저는 이걸 응시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은 쓰레기야. 나 지금 하기 싫어. 하기 귀찮아. 근데 정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이딴 식으로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심선 정리를 물론 저렇게 길게 빼진 않아요. 중심선 정리를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랭슨으로 정확하게 이제 5mm를 딱 줘가지고 늘려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요건 2mm 뺀 건 틀게요. 랭슨으로 5mm 늘렸잖아요. 근데 강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딱 잡고 여기 딱 클릭하고 대충 좀 너무 길지 않게 대충 눈으로 보고 이렇게 딱 해. 이것도 쓰레기야. 이런 강사한테 배우지 마세요. 이건 쓰레기 새끼야. 강사가 아니라. 도면 그리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강사 중에서는 저기 인벤터 강사도 그렇고 저기 어떻게든 강사도 그렇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전산학력 기계재능 제도 기능사에서 중심도 저렇게 정리하는 강사 있는데 이 새끼들은 다 쓰레기예요. 도면이라는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CAD라는 시스템 자체는 정밀한 치수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한다는 건 나 지금 하기 싫어 뒤지겠거든. 그러니까 그 강사는 뭐냐면 나 니들 가르치기 귀찮아 뒤지겠거든. 아 근데 니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수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야 대충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CAD를 배우실 땐 교육기관, 학원이든 뭐 학교든 어딘가든 소속돼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강사 밑에서 배우는 걸 원해요. 하지만 듣지 말아야 될 쓰레기 강사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측면도는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마무리.
자, 일단 깊이부터 라인. 자, 요 깊이를 그대로 가져가겠죠. 시작해서. 땅 하고 여기 와서 이제 4분이 오겠잖아요. 4분 아까 4분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트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수문선으로 바꿀 거냐? 일단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날라갑니다. 날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선만 남겠죠. 원래는 이거겠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중심선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그래서 요 끝점에서 딱 끊을게요. 여기 이제 MA 중심선 이렇게 딱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날아가면서 여기는 남아요. 그쵸? 여기는 지금 보면 원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형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파지는 건 여기까지니까 요 원이 있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남으니까 가장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서리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외곽은 어디냐? 최외곽은 결국 여기가 되겠죠. 최외곽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고 여기서 이 바깥으로는 완전히 형상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형상이 안 날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선은 얘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라인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오면은 요 라인은 뭐예요? 바깥으로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요쪽에 있는 라인은 바깥으로 안 드러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외형선이 되고 얘는 수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 점에서 끊기, 땅. 자, 그래서 M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지워주고. 남은 거 뭐예요? 이 원하고 얘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는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다 그려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대쪽도 있잖아요. 반대쪽에. 이 원의 요쪽 끝과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 그려줘야죠. 얘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구멍 뚫린 게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수문선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다 완성됐죠. 자, 여기도 저는 이제 이 중심선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 형상이 가장 높은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트림 끊고요. 그리고 형상선과 비형상선이 일직선을 띄웠어. 그러니까 LEN DE-2mm 해서 여기는 2mm를 줄여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LEN DE 5mm 여기는 5mm를 늘려줄게. 자, 이렇게 정리 끝.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형상 다 그린 거 같고 빠진 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상은 중심선 정리해야 되네. 자, LEN DE 5mm. 여기서 이제 중심선 여기 5mm 튀어나오고 여기 5mm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5mm 튀어나오고 여기도 5mm 튀어나오고. 요 부분에 요거 희한하게 이제 이게 LEN DE 5mm. 자, 여기 5mm 튀어나오게 해. 여기도 5mm 튀어나오게 해. 여기도 5mm 튀어나오게 해. 근데 희한하게 이쪽은 그려.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여기는 연장을 했잖아. 근데 왜 여기는 연장을 안 하지? 왜 따로 그리지? 저는 이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저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계신가? 물론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거는 제가 강사님이 저렇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거까지 이해 못하겠어요. 이거를 대충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립점을 잡아서 대충 잡아서 끄시는 강사님은 뭐 봤는데 그렇지 않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mm. 왜냐면 일직선이니까 외형선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LEN D 5mm 해서 늘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 요거, 여기서 이제 요 수직 중심선인데 요거 빼먹는 거. 저것도 이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5mm. 그리고 또 위로 수직하게 5mm 그리시는 분. 이거 되게 많아요. 안 돼요. 한 선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MA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LEN DE 5mm. 반대쪽으로 5mm를 늘려주면 되잖아요. 무조건 한 선으로 가야 돼요. 저거 다 감점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주의해야 되고, 요거 빼놓고 안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안 되죠. 라인, 여기서 5mm. MA, 중심선. LEN, DE, 5mm. 이거, DE 5mm래. LEN, DE, 마이너스 2mm가 돼야죠. 2mm를 줄여줘야죠. 일직선.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중심선 정리까지 다 끝났고 빠트린 값이 다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까 이제 끝났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틀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틀렸냐면 이제 여기서 저 수문선 없이 이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수문선이 요 부분이 이제 선 종류가 다르니까 선 종류 틀림으로 감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중심선 정리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2mm를 띄우겠죠? LEN, DE,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감점 플러스입니다. 이게 개념이 달라요. 방금 전에 이거는 여기를 내가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른 거야. 안 잘라서 여기는 선 종류가 틀린 거야. 요렇게만 보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라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중심선을 여기까지 인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심선이 여기까지 인식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식을 한 거야. 그러면은 중심선의 연결이 틀렸어. 그게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내가 중심선을 여기까지 인식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문선을 안 그렸다는 얘기야. 선 누락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딱 붙인 것보다 여기를 띄운 게 감점이 더 됩니다. 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건 요 끝까지. 얘까지도 중심선으로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틀린 여기에 있는 요 선이 틀린 경우가, 저 선 구분 자체가 틀린 경우가 50%가 넘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여기서 사이가 수문선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외형선으로 표현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수문선이다라는 걸 제대로 인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죠. 저 부분 틀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틀린 게 많은 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요 위치를 틀린 게 많은데, 이 위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얘하고 만나는 이 위치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갖고 오냐면 가장 많이 틀린 게 여기서 갖고 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했는데 지금 얘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상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은 좀 도면을 좀 아예 그림 비교죠. 틀린 그림 찾기를 너무 못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제 요 부분이 더 많아요. 중심선하고 엮여가지고 저 부분을 하는 틀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심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심선하고 외형선하고 만나는 데가 실제로 형상적으로 교차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다. 요번 문제는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들이, 틀릴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다?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떤 공식에 의지해서 이제 도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기술은 실무에서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실수로 뽑았다. 나가세요. 다시 내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나가세요라는 얘기는 못해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퇴사 권고는 잘 안 하기 때문에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뭐 직장 내 따돌림 그러는데 따돌림도 진짜 따돌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얘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따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실력 가지고는 일을 못 하는데 따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얘가 안 그만두니까 어떻게 그만두려면은 그만두고 싶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대부분 직장 내 따돌림을 되게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직장 내 따돌림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따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일을 못해서 내보내야 돼. 근데 일을 못하는데 얘한테 잘 대해주고 그냥 회사를 다니게 해줘요? 그거는 회사로서는 아니잖아. 왜냐면 걔가 우리 팀에 있음으로써 우리 팀은 계속 피해를 봐요. 왜냐면 걔가 한 명분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한 명분의 일을 안 하고 뭘 해? 뻘짓거리를 해.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럼 내보내야지. 그걸 데리고 있어주는 게 옳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데리고 있어서 가르치라고? 그거 가르칠 시간에 일을 해야지.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교육은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것들은 교육을 하는데 지금 2단계 여기서 이 CAT 2급에서 나오는 저런 투상이라든가 저런 개념들은 충분히 학생 때 마스터를 하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것까지 가르친다? 그러면 시제사원 안 뽑고 말지. 되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일부 강사님들 자꾸 뭐 CAT 2급에서 투상을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이 공식 가지고 하면 돼. 안 돼도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실무에서는 안 돼요. 들어오지도 말아야 돼요. 투상이 뭐 도면을 한 10몇 년 그린 베테랑의 기술이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들어오자마자 투상은 돼야 돼요. 신입사원 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내가 투상을 얘한테 가르쳐야 돼? 그러면 걔 자르고 그냥 내가 일을 2배로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내가 일을 2배로 한 명분의 일을 그냥 더 해버리는 게 낫지. 걔를 투상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아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인지하고 제대로 익혀서 해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님이 그냥 공식만 가지고 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